다음은 이제 몇 쪽이냐? 74쪽에 이번엔 신소재 개발과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신소재 개발과 활용. 문명 발달과 신소재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 여기 지금 인류 문명은 인류가 사용했던 도구 소재에 따라서 발달해 왔습니다. 도구 소재가 섞이면은 돌이었으면 석기 시대, 청동이었으면 청동기 시대, 철이었으면 철기 시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무슨 소재를 썼느냐에 따라서 문명이 발달됐는데 이 기존 소재를 구성하는 원소나 종의 화학 구조를 변화해서 단점 보완 또는 재료에 없는 새로운 성질을 띠낸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신소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신소재를 개발하고 활용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여기 지금 신소재의 종류로서 반도체 나와 있죠? 우리 뭐 반도체는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자,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도체는 전기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도체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 절연체는 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을 가지고 절연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럼 반도체는요? 반도체는 반만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여기 지금 온도나 압력 등 조건에 따라 저항이 변하여 도체처럼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 가지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전류를 흐르냐 안 흐르냐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게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 전기적 성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순수한 규소나 저마늄 같은 여기 규소나 저마늄이 반도체의 원료인데 규소나 저마늄은 전류가 잘 안 흘러요. 하지만 소량의 원소가 첨가되면 다른 원소가 첨가되잖아. 그럼 전기 전도성이 크게 증가를 하게 돼. 그걸 이용하게 되는 거야. 자, 반도체를 이용하는 예로서 다이오드라는 게 있는데 이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 교류는 왔다 갔다 해. 방향성이. 근데 직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만 흐르잖아. 즉 한쪽으로만 흐르게끔 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작용을 해주는 게 이 다이오드의 일이고 트랜지스터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뭐 신호를 증폭하는 작용 또는 스위칭 작용이라고 하는데 전자장치 성능 향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신호를 증폭시켜 가지고 전류를 이렇게 오는 전자 그 신호를 증폭시켜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자, 그다음 발광 다이오드. 자, 여기 발광 다이오드 그러면 좀 생소하지만 여기 LED 그러면은 좀 익숙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전류가 흐를 때 빛이 나는 거야. 근데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게 되면은 OLED. 요즘 뭐 LED TV니 OLED TV니 뭐 QLED TV니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전류가 흐를 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애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재료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건데 OLED 같은 경우에는요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유기물이 이렇게 빛을 내는 유기물이야. 그래서 그걸 얇은 필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요즘 뭐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고 있죠. 자, 그다음 여기도 봐주셔야 돼. 압력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는 성질이라고 했는데 압력에 따라서 저항이 변해. 그러면 그걸 압력을 감지하는 걸 이용하는 거고.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한대. 그럼 레이저, 광원으로 쓰이는 거고. 자,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꾼데 태양전지. 요거 기억해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태양전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초전도체. 아마 초전도체라는 거는 조금 생소할 텐데, 자,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 그럼, 초전도 현상은 또 뭐냐? 이 초전도 현상은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거야.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거야. 이건 대단한 일이야. 자, 우리 생각을 해봐. 우리 핸드폰 같은 거라든가 전기기구를 쓰게 되면은, 전기기구를 쓰게 되면은 뜨거워지죠. 핸드폰도 오래 쓰면은 뜨끈뜨끈해지죠. 컴퓨터 오래 쓰면은 따뜻해지죠. 왜 그래? 전류가 흐르면서 저항을 받게 되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열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핸드폰 오래 쓰다 보면 뜨거워지면은 막 느려지잖아. 자, 열을 받게 되면은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정도가 더 세죠. 그래서 저항이 커져.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져.
그럼 반대로 온도를 낮추면요. 온도를 낮추면 입자 운동이 둔해지죠. 그러면서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거야, 전류가. 자, 그래서 온도를 낮추다 보면 이렇게 온도를 낮추다 보면 저항도 같이 작아지는 거야. 근데 어떤 온도에 딱 도달하니까 갑자기 저항이 0이 되는 거야. 그걸 초전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항이 0이 되는 현상. 그때의 온도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임계 온도라고 얘기를 해. 자, 임계 온도는 저항이 0이 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저항이 0이 될 때의 온도. 그때를 임계 온도. 수은 같은 경우에는 임계 온도가 4.2 켈빈이야. 자, 이 4.1 켈빈. 우리 기억나나? 절대 온도? 자, 절대 온도 같은 경우에는요. 입자 운동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섭씨 온도는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자, 절대 온도는 입자 운동이 멈췄을 때를 0이라고 넣는 거죠. 그때를 0 켈빈. 근데 그때의 섭씨 온도가 몇 도야? 마이너스 273도씨죠. 자, 그러니까 0 켈빈이 마이너스 273도씨야. 그러면 약 4.2 켈빈 같은 경우는 몇 도야? 마이너스 269도쯤 되는 거죠. 그죠? 이쯤 되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임계 온도가 매우 낮은 온도예요. 자, 그러니까 초전도 현상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는 없겠지. 왜냐하면 온도를 저렇게 임계 온도까지 낮춰줘야 되니까. 자, 임계 온도까지 낮춰가지고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이 초전도체가 요거 한 번 더 별표. 자, 자석 위에 딱 올라갔을 때 마이스너 효과라는 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마이스너 효과가 뭐냐면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놓았어. 그러면은 외부 자기장과 반대 자기장을 만들어줘요. 초전도체에서. 그래서 위에 이렇게 동동 떠 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그때 앞으로 통 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퓨 하고 마찰력 없이 쭉 가겠죠. 그걸 이용하는 게 자기부상 열차겠지. 자,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또 이렇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이 0이 됐잖아. 이 초전도 현상에 의해서 저항이 0이 되면은요, 전류가 흘러도 열이 안 발생해. 그러니까 전력 손실이 없는 거야. 엄청난 일이죠. 이거는 전력 손실이 없다라는 건. 그래서 이런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 만들려고 초전도체에 넣고 액체 질소를 주변에 이렇게 끼워 넣고 다시 한번 층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이 케이블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싸게 만들고, 즉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이 임계 온도를 높이는 물질을 찾으려고 지금 한창 열심히 연구 중에 있어요. 자, 그다음 센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은요, 굉장히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 강한 자기장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서는요, MRI 장치라든가 핵 융합 장치, 입자 가속기 등에도 요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초전도체 현상 요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돼. 그 다음 액정이야. 자, 액정 같은 경우에는요, 가늘고 긴 분자가 거의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줄 쳐야 돼.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함께 띠는 물질. 자, 고체의 성질과 액체의 성질을 같이 띠고 있어요. 자, 요게 액정이야. 자, 액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액정 분자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 액정 분자가 전압이 걸려줬을 때 액정 분자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수직으로 평광된 빛의 진동 방향이 뒤틀리지 못하여 수평 평광판을 통과할 수 없다. 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빛이 이렇게 이쪽은 수직 평광판을 통과했는데 수평 평광판을 통과 못해가지고 빛이 차단돼 버리는 거지. 그럼 전압을 약하게 해주면 빛이 이렇게 통과하겠지. 전압을 안 걸어주면 빛이 거의 다 통과할 거고. 이런 식이야. 자, 이렇게 해서 빛을 통과시키고 막아주고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눈에 이제 영상,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액정 디스플레이야. LCD라고 얘기를 하죠. 자, LED, 발광 다이오드,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 LCD는 액정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었던 LED라든가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전류를 가해줬을 때, 전류가 흐를 때 스스로 빛을 나는 반면 이 액정은 스스로 빛을 내는 애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항상 뒤에 빛을 쏴주는 어디 갔어? 광원이 필요해요. LCD는 별도의 광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희들 LCD 모니터 같은 거 보게 되면은
화면을 시커멓게 만들면은 막 밑에 옆에서 이렇게 빛이 새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게 광원이야. 뒤쪽에서 비춰주는 광원이야. 그 광원의 빛이 나오는 거를 액정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막아주느냐, 열어주느냐, 또 어떤 저기 색깔이 있는 창을 비춰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색깔이라든가 화면이 구성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그래서 전자계산기 온도계 표시창이라든가 길 안내기 등 이런 정보 표시라든가 휴대전화라든가 카메라 화면에도 역시 LCD를 쓰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네오디듐 자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오디듐 자석은 너희들 뭐 저기 뭐야 그 네이버 같은 데다 네오디듐 자석 이렇게 쳐보면은 이렇게 파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그 현관문이라든가 이런 데 붙여놓게 되면 굉장히 세게 딱 붙어서 무거운 물체도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잘 안 떨어지고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 보통의 자석 같은 경우에는 철을 강한 자성을 이렇게 가해줘 가지고서는 일시적으로 자석을 만들어줘. 그런데 이 철 원자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은 자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네오디듐하고 붕소를 같이 넣어서 하게 되면 철원자의 자기장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강한 자성을 띠게끔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라든가 이런 것들, 고출력 소형 스피커라든가 강력한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 때 꼭 이 네오디듐 자석을 써. 자성이 떨어지지 않고 강한 자성을 필요로 할 때. 오케이. 자, 그다음 1, 2, 3, 4번 요 문제 역시 또 풀어보시고, 자, 풀고 채점까지 해주셔야 돼. 그리고 모르는 거는 카톡으로 역시 또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 멈추고. 그리고 채점도 각자 하셔야 돼. 자, 우리는 또 채점 다 했고 하면은,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핀하고 탄소 나노튜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요, 너희들 요거 기억나냐? 연필의 재료인 흑연은요, 흑연이 이렇게 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부서지는데, 얘를 이렇게 얇게 한 겹만 띄어내는 거야. 한 겹만. 그게 그래핀이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탄소 모양으로 육각 벌집 모양의 구조를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그래핀 같은 경우 육각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고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뛰어나요. 강철보다 강도가 강하고요. 자, 얇고 투명해요. 유연성이 있어요. 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접었다 폈다 하는 놈들 있죠. 자, 의복형 컴퓨터라든가 차세대 반도체 소재라든가 야광 투시용 컨택츠 렌즈라든가 우주왕복선 외장재 같은 거에다가 이 그래핀을 이용하게 돼요. 자, 물론 뭐 만드는데 뭐 생산이 어렵죠. 옆에 써 있죠. 대량 생산이 어려우며 반도체처럼 정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단점도 갖고 있어요. 이 그래핀을 돌돌 말았어. 돌돌 이렇게 말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탄소 나노 튜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경우 원통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첨단 현미경의 탐침이나 나노 핀셋이라든가 강도 높이는 복합 재료 같은 걸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탄소 화합물인데 이 탄소 화합물에 탄소로만 이루어진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래핀이나 아니면 말려 있는 탄소 나노 튜브나 이런 것들, 나노 신소재, 그래핀, 탄소 나노 튜브, 플로렌 이런 것들이 나노 수준의 원자 결합이나 배열에 변화시키는 물질로 나노 신소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플로렌 같은 경우에는 축구공 상상하시면 돼. 그래서 탄소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육각형, 오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결합해가지고 공 모양으로 만든 거야. 그럼 안에가 비어 있잖아. 그럼 그 안에다가 이제 내부가 비어 있고 잘 부서지거나 변형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다 물질을 집어넣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탄소 물질을 이용해서 신소재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라고 되어 있죠. 이 자연에서 모방해가지고 만드는 거야. 자, 먼저 독고마리 열매를 모방한 신소재, 우리 벨크로 테이프, 찍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 벨크로 테이프 같은 경우에 독고마리 열매가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잘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거를 이용한 거고요.
자, 그다음 홍합의 족사라고 돼 있는데 이 홍합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바다의 바위라든가 이렇게 젖은 표면에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져. 강한 바다에도 쉽게 떨어지지가 않아. 이거 캐려면 굉장히 힘을 많이 둬야 되는데 그 붙어 있는 부분 족사를 연구해가지고 수중 접착제나 의료용 생체 접착제로 쓰이고 있고요. 연잎 보면은요, 연잎 이렇게 물방울 떨어질 때 또로록 또로록 떨어지잖아요. 안 젖죠, 그죠? 자, 그래서 확대해서 보니까 나노미터 크기의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연잎에 물이 젖지 않도록 이렇게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세차가 필요 없는 자동차나 유리 코팅제 이런 방수되는 옷 등에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 자, 휘어져도 복원되는 안경테. 자, 여기 지금 모양을 변형해도 가열하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와서 형상기억합금이라는 어, 소재로 만든다. 자, 이게 지금 그 현상기억합금은 많아 들어봤을 거야. 자기의 형상을 기억하는 합금이죠. 그렇게 구부렸다가 다시 어느 자극을 받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연에서 분해되는 비닐이나 LED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신소재를 이용한 제품들이고요. 자, 그다음 여기 개코 도마뱀 발바닥을 모방한 신소재가 되어 있는데 이 개코 도마뱀이 벽을 타고 올라가. 근데 안 떨어지네. 근데 자기 이렇게 뭐 붙어 있는 게 아닌데도 안 떨어져. 그래서 그 보면은 발을 이렇게 쉽게 그 차곡착착 올라가는 걸 보고서는 그걸 이용해서 한 게 개코 테이프, 의료용 패치 등. 자, 미세한 선모가 있어가지고서는요, 미세 선모가 있어서 수억 개의 선모들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이렇게 벽에 딱 붙었을 때 마찰력을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서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게 개코 테이프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저기 뭐야 개코 테이프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한번 이렇게 그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은 벽에 붙여가지고서는 밑으로 살짝 내리면은 착 붙어. 잘 안 떨어져. 무거운 물질 달아도 잘 안 떨어지는데 뛸 때 이렇게 90도로 해가지고 뛰면은 또 싹 또 떨어지는 그런 테이프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거미줄을 모방한 신소재라고 되어 있는데 거미줄이 매우 가늘고 강철보다 강도가 강하고 신축성도 뛰어나.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방탄복, 힘줄, 낙하산 등 만들고 상어 비늘을 모방한 신소재가 있네 또. 자, 상어 비늘 같은 경우에 물의 저항이 강한 코 정면에 거친 돌기가 있고 바로 아래 부드러운 돌기가 있어. 자, 그렇게 했더니 물의 저항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전신 수영복을 만들었어요. 라는 그런 얘기야. 자, 모르포 나비 날개를 모방한 신소재가 이 모르포 나비 같은 경우 여기 지금 푸른색 빛을 띠고 있죠. 근데 특정한 색소가 없어요. 근데도 푸른색을 띠고 있네. 왜냐면 얇은 막이 여러 층으로 돼 있네. 그래가지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이제 염색 없이 빛에 의해 색을 나타내는 모르포텍스 섬유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것들. 자, 요런 것들이 자연에서의 모방을 통한 신소재 활용이에요. 역시 또 개념 쏙쏙 다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내신탄탄과 1등급까지, 1등급 도전까지 몇 쪽이야? 81쪽까지 싹 다 풀고 채점을 해줘. 채점한 다음에 모르겠는 거 역시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